당장 만나. 네,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홍윤희 이사장님과 함께, 그리고 홍윤이랑 같이 홍윤이라 그래서 아까 전에 홍윤희 이사장님과 홍윤이랑 같이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근데 쉬는 시간에 보통 바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그 와중에도 그 중간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오늘 얘기가 끝이 없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저희가 너무 말이 많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2부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2부에서는 무희가 펼쳐온 이동권 관련 사업들을 저희들의 인생 경험들, 우리 대중교통에서 별일 다 겪는다, 이런 썰들과 함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지, 또 장애 당사자분들은 나도 이런 경험 있어, 다들 생각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장애인 분들은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홍윤 씨, 네, 그럼 홍윤 씨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부터 한번 이사장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하철에서 맞아본 일 있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지하철에서 맞아본 일이 있는데, 흔한 경험은 아니죠. 제가 19살 때였어요. 저희가 수능이 끝나고 다 놀러 다니잖아요. 네.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박물관 너무 좋아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제가 지쳤어요. 제가 100m만 걸어도 지치는데 그때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네. 좀 뻗어서 친구들한테 부축받아서 이렇게 어렵게 가는데, 부모님의 교육 방침이 노약자성에 절대 앉지 마라.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더 힘든 사람들에게 그걸 해라. 근데 따지고 보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을 엇나가서 타자마자 보이는 그 반짝반짝한 노약자석을 제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나도 중증 장애인이잖아, 이걸 되뇌이면서 친구들이랑, 야, 저기 가서 나 앉아있을 테니까 너네가 좀 봐달라. 그래 걔들 둘을 앞에 세우고 제가 앉았어요. 근데 제가 앉자마자 해병대 모자를 눌러 쓰신 이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팔짱을 끼시고 저를 계속 이렇게 봐주셨어요. 이렇게 봐주셔서 너 지금 어디 왔냐?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계속 저를 봐주시고 계세요. 앉자마자 눈이 딱 마주치는데 너무 얼어붙어서, 아니 이게 내가 뭐 일어나야겠다 못 일어나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얼어서, 저 속으로 그냥 저 탈 때 보셨죠? 저 다리 저는 거 막 이러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이제 한 2역 정도 더 지나가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제 어깨를 이렇게 잡아서 저를 바닥에, 아니 어깨를 잡고 패대기 전에 한 대, 제 정강이 있잖아요. 네. 여기 정강이를 발로 치셨어요. 발로 차시고. 웬일이야? 그러게요. 이런 일을 겪었네요. 발로 차시고 제 어깨를 잡고 저를 바닥에 내치셨습니다. 어머나. 아니 제가 저 손잡이 잡고도 잘 못 서 있는데 지하철에서 이게 어머나. 바닥에서 주저앉게 된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니 제 친구들 둘도 앞에 서 있었는데 얘들도 못 막을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와서 해버리신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당황스럽죠, 사실. 이게 되게 네, 나 너무 당황해서 친구들이 그래서 저를 어렵게 세워주고 제가 막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하다가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이에요. 복지카드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앉은 게 맞아요, 선생님. 제가 뭐 버르장머리였고, 그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요구를 하셨거든요. 너무 짜증나.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하는데 고쳐놔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저한테 계속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안 믿으세요. 근데 뭐야. 그렇게 되니까 이미 지하철 한 양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치. 이미 노약자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 한 양의 이슈가 됐어요. 어. 그래서 제가 탈 때 저를 봤던 남성분 한 분이 일반 좌석에 있다가 저희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지금 이 친구 내가 탈 때부터 봤는데 다리 안 좋은 친구 맞던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노약자석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맞서 주셨어.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뻘 돼서 이거 막 이거 어버버하고 얘기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걸 일방적으로 듣고 있다가 제가 너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딱해 보였어. 그래서 저를 변호해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할아버지가 더, 원래 누가 나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면 더 이렇게 업되잖아요. 텐션이 약간 더 이렇게 돼서, 아예 넌 또 뭐냐고 해서 진짜,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던 게, 노약자석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그 할아버지 편이 되셨고요. 어머나. 그리고 일반 좌석에서 저를 변호해 주려고 어른들이 또 다른 분들이 좀 모이셨고요. 거의 패싸움. 진짜 패싸움처럼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돼서 제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제가 거기서 워킹쇼를 해도 안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한테 나가자, 얘들아. 이거 우리 안 나가면 진짜 이거는 주먹 다짐이라도 생길 상황이다. 얘기를 해서 좀 지하철에서 내려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저 아예 거꾸로 경험도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일이 있고 성인이 된 뒤로는 노약자석 쪽은 아예 그냥 쳐다보도 안 봐. 들어갈 때도 글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게 입구가 있잖아요. 노약자석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는데 지하철에 글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언제나 하루 또 성인이 돼서 일반 좌석 중에 제가 이걸 잡고 이렇게 서서 가고 있었어요. 서서 가고 있었는데 옆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제 어깨를 톡톡 찢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 이렇게
불편한 채로 서 있으면은 학생 다리도 불편하고 앞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도 안 좋으니까 노약자석에 가서 앉으라. 노약자석에 가서 앉아야 된다. 여기 이렇게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전 되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반 좌석에서 손잡이를 잡고 설 때마다 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아, 이 네. 사람들 되게 조금 나 좀 불편해 하는구나. 눈치가 나 좀 절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노인 바로 그 노약자분들이 네. 앞에 맞아. 계실 때 그런 느낌처럼 양보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왜 일로 왔지? 약간 네. 이런 느낌들을 받으시는 근데 그 순간엔 정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되게 난 노약자석에서 맞아서 내가 쫓겨났는데 이게 일반 석 쪽에 왔는데 네. 여기선 또 저기로 가라고 하는구나. 아니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혼자 귀갓길이었는데 네. 아니 이 긴 지하철에 네. 나를 둘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없구나. 예,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 울컥하셨겠다 진짜. 네, 진짜 그때는 되게 네. 정말 좀 마음이 마음이 여러 그래서 가지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고 저 그냥 좀 금방 내리니까 좀 네. 있겠다 그냥 그러고 저 안 앉아도 돼요. 네. 이 말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안 앉아도 돼요. 이게 제가 저도 자리 안 그렇게 내주셔도 돼요. 저 그냥 네. 안 앉아도 됩니다. 이 진짜 얘기를 많이 진짜 얘기해요.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네 저는 뭐 이런 경험이 좀 있었던.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분들한테도 제가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노인분한테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도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거기서 왜냐면은 그런 거를 사실을 잘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쵸. 예, 근데 그런 거를 딱 알려드리면은 이런 또 이 갈등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분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쵸. 제가 거기서 멋있게 그냥 맞아서 일로 왔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해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아무튼 당시에는 이렇게 순발력이 이렇게 하긴 힘든데 제가 너무 앞으로. 그냥 너무 한 대 맞은 정말 그런 상황이 됐어서 그 한 대 맞은 경험 저도 네. 해봤거든요. 저는 이게 같이 가는 비장애인 친구가 야 너 힘드니까 여기 앉아. 저는 사실 안 앉아도 됐었는데 저는 네. 뭐 시각의 장애겠지 다리가 힘들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친구가 그냥 앉으니까 앉았는데 네. 한 3분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하더니 어머. 뒤통수를 굉장히 강하게 저를 가격을 하신 거예요. 어머.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무척 화가 네가 여기 왜 앉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딱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른으로 대할 사람은 진정한 어른으로 인식되는 나한테 어른으로서 느껴지는 사람만 어른이다. 근데 나를 때리는 순간 이 사람은 어른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와. 같이 때리고 이런 거 아니죠? 때리진 않았는데 지금 저를 왜 때리셨는지 이유를 말해달라. 근데 아, 나보다 네가 훨씬 건방지게 낫다. 여기를 앉았기 때문에 와. 때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복직하게 똑같이 보여드렸죠. 네. 어떻게 내가 했어요? 여기 앉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진짜 싸웠는데 어머나. 반응 또 어떻게 왔어요? 반응은 뭐 소리 지르시죠. 그렇죠. 소리 지르시는데 이렇게 돼요, 맞아. 그때 저도 막 멱살 잡으시면서 옷도 다 늘어나고 그랬는데 저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휴 시끄러워 그러면서 내리셨거든요. 어머나. 난 이겼구나. 이긴 건가? 오케이 됐어. 제가 근데 저도 그 다음부터 노약자석에 못 절대로 앉아요. 안 앉죠. 이게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 성인 네. 남성이 가서 앉는다 이런 것들이 네, 그냥 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네. 노약자석에 물론 그냥 앉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런 그렇죠.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음. 앉아도 될 분들이 진짜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또 뭐 따뜻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우리의 이런 맞은 경험은 대중교통이 대중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험입니다. 일부 분들이. 네, 대중교통에 우리가 대중이 아니다. 네. 그래서 맞을 수도 있다. 이사장님께서 어떤 경험 있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네, 저는 이제 당사자는 아니니까. 따님 것 같은데. 예, 이제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이 많죠. 그쵸. 예, 휠체어 하거나 뭐 얼굴도 이쁜데 뭐 안 아, 됐다는 분. 그런 너무 진짜. 많아. 당장 나 이쁘지도 않은데 꼭 그래. 딱 1,000원 꺼내주실 것 같고. 돈 뭐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저도. 시작해가지고 너 휠체어가 비싸 보인다는 등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느꼈던 제일 황당한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무의에서 서울시 지하철 환승지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이랑 비장애인분들 그 리서처분들이랑 직접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그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노원역에서 리서치를 할 때였는데 그때 오신 분은 진짜 장애인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정말 발런티어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노원역이 갈아타려면은 4호선하고 7호선 연결되잖아요. 네, 바깥으로 나가서 맞아요. 롯데백화점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야 돼요. 백화점을 돌아요. 네, 백화점 아이고, 돌아서 지금. 가야 돼요. 거기가. 그렇게 해야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시점에 어떤 여자 어르신이 저희를 딱 새치기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딱 타는 맞아, 거예요. 엘리베이터. 네, 그래서 일단 그 새치기 당한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어쨌든 이제 탔어.
그런데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여자 어르신이 여기 전동 휠체어 타고 계시는 그 네. 장애인 당사자분이 계셨는데 요즘은 말이야 장애인이 대통령보다 더 대접받아 아, 이렇게 정말 그러는 진짜. 거예요. 아, 아무 말도 너무 안 진짜. 했는데 그래서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랬더니 정말. 이분이 아니 내가 말이야 그 백화점에다가 차 좀 대려고 하는데 그 장애인 구역이 텅텅 비어있는데 말이야 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 요즘 얼마나 장애인들을 많이 그 위해 준지 어쩌저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어르신 그 장애인 그 주차 구역이라는 거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어디서 말대답이 너가 나이가 몇 살이 어쩌저쩌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랬더니 또 거기 또 같이 타셨던 또 남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대답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그 어르신들이 또 한패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네. 저를 막 뭐라고 하시고 근데 저 진짜 너무 열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하면서 거기서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그 여자 어르신이 따라오면서 저에게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 어르신 왜 욕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너도 욕해 이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저는 욕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쵸.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한참 이렇게 싸우고 이제 그 이분이랑 같이 오셨던 다른 여자 어르신이 그만하라고라고 해서 이분을 잡아가지고 갔는데 정말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너무 막 가슴이 월렁월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 당사자 이분이 자기는 그 싸우는 걸 포기했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너무 때문에 공감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거 약간 그 종이에 손 빼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데 밴드 또 빼고 그러면 진짜 아프거든요. 물 닿으면 아프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가가지고 이제 이 일을 어떻게 그 페이스북에다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들부들하면서 이제 올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까요? 그 무이 팬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직접 이 리서치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보통 이런 뭐 페이스북으로 결국 캠페인을 하는 건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해 말에 서울시 50플러스 센터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50플러스 센터, 도심권 50플러스 센터가 50대 이상 은퇴 어르신들이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찾아주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무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그 50플러스 센터에서 그 찾아오신 6분의 어르신과 나머지 지도를 같이 만들었어요. 네. 환승 지도를.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나가와가지고 리서치 정보를 모아와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이거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고 그 나의 어떤 시야를 너무 많이 바꿔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어르신들이라고 일하는 게 이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사실은 처음에 잘할 수 있을까 좀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보람이 있는 활동이 됐고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은 나는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평생 이렇게 싸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아이가 싸우지 않게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끔 하려면은 뭔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거나 엘리베이터를 더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곳간에서 인식 난다고 엘리베이터 몇 대 없고 좌석이 몇 개 없으니까 그렇네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앉으려고 하니까 뭐 나보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분노의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관없지만은 저희 아이는 이제 뭐 두 분처럼 이제 계속 밖에 나가서 밖을 헤쳐나가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캠페인이나 할 수 있는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도 요만큼만 바늘을 움직일 수만 있어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의 사연들을 보면은 일단 저는 그냥 상황에 진 것 같고 형은 싸움은 이겼고 저는 사춘기 고집불통 고집으로 고집 대 했고. 고집으로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세상을 바꾸는 걸로 순환을 어떤 만드셨다. 약간 이렇게 포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약간 포장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보겠고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교통약자 환승지도 오늘 사업 속에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이름 그대로 해서 바로 뭐 어떤 사업인지가 드러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약자 환승지도 이제 서울시 교통약자 환승지도는 제가 2016년 정도에 이제 그 다음 카카오의 스토리 펀딩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지민이의 그곳을
쉽게 가고 싶다라고 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냥 여행을 다니는 약간 뭐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는데 뭐 가다가 보면은 이제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애를 안고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그려요.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지하철에서 이제 환승 통로에서 엘리베이터 그 환승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거나 이래서 골탕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길을 그냥 이렇게 약간 뭐 1일 오프 안내하듯이 바닥에다가 스티커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티커를 붙일 생각을 요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붙이는 게 불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모바일로 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맵을 만들고 앱을 만드는 게 이게 돈이 막 몇 천만 원 드는 건데 그래서 막 뭐 어떻게 하다가 개원예술대학교 교수님이 그럼 우리 학생들이랑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처음엔 18개 지도를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서울 디자인재단이라고 서울시 산하의 그 곳에서 맵을 이제 예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또 20 몇 개의 또 맵들을 또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맵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도심권 50 플러스 센터랑 같이 또 한 20개 정도의 역을 더 리서치를 해서 지금은 44개 그 역의 이제 환승 지도들을 저희가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앱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랑 같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림 지도인데 이게 너무 아날로그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내 지도가 소위 말해서 GPS가 잡히면은 내가 내 위치를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뭐 최적길 같은 걸 찾아주는 게 그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하에 내려가면 GPS가 안 돼요. 지하 1층, 2층으로만 내려가도 안 잡혀요. 그래서 거기는 아날로그 지도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지도 자체가 필요 없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들면서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은 그 비장애인 분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나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휠체어 눈높이 얘기를 했는데 휠체어 눈높이에서 안내문들이 어디에 제대로 안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축으로는 그 수집해온 예를 들면은 여기 기둥에 붙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생뚱맞게 천장에 붙어 있어가지고 휠체어 눈높이에서 보이지를 않아.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좀 그 적어서 이제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제 전달을 하거나 제 페이스북에 막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안내문들이 붙을 수 있게 하면은 사실은 지도 자체가 필요 없어요. 네. 그렇네. 지도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끔 무의미해지는 그런 활동을 이제 저희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 내에 지금 지하철역이 한 3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절반은 서울시가 관리를 하지만 또 절반 정도는 코레일. 고레일은 그쵸.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하고 또 나머지는 또 무슨 각종 민간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서울시에다가만 얘기를 하면은 그 코레일 부분들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시민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서부터 이 데이터는 저희가 모아서 일종의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관리는 서울시든 뭐 코레일이든 그쵸. 유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해주셔야.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계 기관들끼리도 잘 협업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뭐 공무원분들 순환보직이니까 여기서 6개월 계시다가 좀 가가지고 좀 한참 얘기해 놓으면 딴 부서 또 가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울시 OGP라고 오픈 가버먼트 파트너십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지도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그 부분에 대한 좀 그 기술적인 해결책을 좀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걔네들을 잘 만들면은 뭐 민간 업체에다가 얹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저 무이 이제 사이트에 저희가 그 동안에 그 만들어 놓고서도 이게 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웹사이트 올려놓은 웹사이트가 너무 느려서 공개를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드디어 그냥 그냥 다 풀어가지고 그냥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초 정도 되면은 아마 저희가 만들었던 그동안의 지도들 중에서 저희가 절반 정도만 공개를 해놨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다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눈높이 말씀을 하시니까 시각장애인들도 우리 눈높이에서 조금 이런 지하철의 안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느끼는 게 내려가는 손잡이는 이렇게 밑으로 향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점자 표기가 돼 있어요. 네. 내려감이라고. 저희는 내려가는 손잡이 모양을 만져보면 내려가는 줄 아는데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에는 상하라고 이렇게 점자로 써 있는 데가 있지만 또 네. 가끔은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로 돼 있으니까 네. 어떻게 붙여놓냐면 네. 상이라는 점자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 뭔지 모르니까. 네, 그게 상이 아니라 올라가는 화살표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 화살표겠지 이게 그러고 붙여놓으면은 그냥 상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진짜로요? 거예요. 아 그게 진짜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 그런 것도 있고 엘리베이터 점자를 만질 수 있는데 만지면 바로 눌린다던가 그쵸, 이런 그쵸.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진짜 휠체어를 직접 타고서 지하철을 다녔던 그런 경험을 하고서 표지판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좀 네. 시각장애인 경험들, 좀 장애인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런 시설들이 좀 완비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그러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네. 대중교통인데 우리가 네. 없다. 네. 네, 약간 요런 거. 그러면서 또 오늘 저의 경험을 아, 네. 하나 또 말씀드려보고 오늘 싶은데 썰왕. 어저께 친구랑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학교 안 나와서 들어보면 왜 안 나왔어?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떨어졌대.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놀라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자주 떨어지니까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10년 정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크린 도어가 없으니까. 네? 맞다 그때 진짜. 스크린 도어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네. 아 스크린 도어가 있으면 있어서 더 위험하다라는 왜요? 게 이거는 물론 추락 사고는 훨씬 주는데 네. 가끔 스크린도어 문이 고장나서 열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시각장애인은 마음속으로 이전에는 엄청 긴장을 하면서 플랫폼으로 가는데 스크린도어가 생기면 스크린도어 있지 당연히 그러고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무방비로 떨어지는데 내가 어디로 올라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왜 대중교통을 목숨 걸고 타야 되지 이런 그쵸. 생각들을 이제 저희끼리는 했는데 저도 그래서 지하철 타는 게 너무 두려웠었고 음. 그래서 플랫폼 근처로 이렇게 지하철 문이 열려 있는데도 탈까 말까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옷이 껴서 막 딸려갈 뻔한 적도 있고 그런 사고들을 겪으면서 진짜 시각장애인을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무심코 제가 이제 휠체어 사용자 친구를 사귀고 나서부터는 그냥 무심코 흘려버렸던 이 사건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휠체어 리프트 사고들이 나만 목숨 걸고 타는 줄 알았는데 나 말고 또 목숨 걸고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휠체어 리프트는 아직도 있는 곳이 많고 이게 다 엘리베이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되지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목숨 걸고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번 들려드려 봤네요. 그럼요. 네. 또 조심 좀 당부 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지하철에서 엄청 많이 다들 뛰어다니시잖아요. 우리 네. 바빠서 급하게 네. 다들 바쁘시니까 네. 그러다가 우리 체격이 좋은 남성분들 아저씨분들이 저 이렇게 치고 가면 저 그냥 주저앉아서 이게 넘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런 순간에 막 맞아요.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어깨 빵에도 저는 그냥 이렇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다니거든요.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당부 좀 진짜 전 지하철역에서 그걸로 제일 많이 넘어졌어요. 진짜 제가 제 발에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치고 쳐서 넘어지고 그렇구나. 다들 좀 당부를 좀 부탁을 아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너무 힘든 일들만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네. 광화문역에 드디어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전 진짜 별의 별 소리 다 들었거든요. 이거 뭐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거 구조상 이거 안 맞아요. 된다. 아니 그렇고 맞아요. 안 되는 게 어딨냐 지금 21세기에 안 이거 되는 지금 게 어디 뭐해? 있습니까? 아니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아니 무슨 진짜 더 충격적인 건 아직까지 광화문역에 없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니까요. 진짜 광화문인데. 여러분 이게 뭔 상황이냐면 광화문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거의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난을 겪으셨던 그런 상황들이 저도 힘들었었어요. 리프트가 있는데 그 리프트가 말이 안 되는 조악함. 그래갖고 정말 금방이라도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목숨 리프트로 걸고 타는 리프트. 다녔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네.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생겨서 저희가 아유. 그거 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저희가 막 달나라로 가는 엘리베이터 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니까 이 지하 1층에서 1층만 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다들 당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저희 텐션 좀 많이 올려서 얘기했네요. 저희 직접 경험. 저 지금 땀이 나요. 예, 저 지금 얘기하다 완전 보니까.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사장님도 이제 저희가 슬슬 대화가 네. 거짓말처럼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시간이에요. 아이고, 네. 그런 시간인데 오늘 저희도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평소보다. 네. 근데 우리 그러네요. 이사장님 이 무이의 사업들을 네. 우리가 혹시 오늘 얘기 안 했는데 더 얘기 나눠 해주셨어야 될 무이 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있나? 예, 사실은 제가 조사 많이 해서 지금 다 넣었거든요 지금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아까 소풍 얘기하셨잖아요. 네. 소풍 뭐 저기 현장 체험 학습. 네. 지금 그 행복 얼라이언스랑 같이 현장 체험 학습 지도를 만드는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하철에서 시청역에서 예를 들어서 시청 그 도서관에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 애 같은 경우는 9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2번 그쵸. 건너가야 돼요. 맞아요. 예, 그 바로 시청 앞에 바로 있는데. 앞에 네. 바로 앞에 그 출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최소한 거기서 이렇게 가는데 15분 정도 걸려라는 거를 알면은 아이들이랑 선생님 저 그러면은 15분 정도 더 걸리니까 얘랑 같이 해가지고는 저희 셋이서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저희는 15분 먼저 출발할게요. 하면은 이제 사실은 전체가 다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지도를 지금 이제 휠체어를 똑같이 타고 비장애인 그 자원봉사자분들과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들고 있고요. 예, 그거를 아마 이제 연말 정도에는 뭐 서울시에 있는 이제 학교들 같은 데에 이렇게 종이 지도로 뭐 나눠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 근데 필요했던 사람 입장에서 너무 공감하는 진짜 사업입니다. 네네. 약간 대동여지도 만들듯이 진짜. 저는 네. 일반 학교 그 다니고 했었는데 학교 네. 다닐 때 청소년 시기에 제가 반장인데도 제가 저 혼자 버려져서 갔었어요. 네. 저하고 옆에 있는 친구만이 그냥 이렇게 땅 떨어져서 저희 뭐 앞에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고 진짜로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야. 하고 그랬었는데 야. 이제 정말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네. 기회를 우리 무이가 네. 해주고 계시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무이의 앞으로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아직 사람과 뭔가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못 하고 있어 이런 거 좀 없으세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너무 진짜 많아요.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네. 혹시 이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나 뭐 어. 돕고자 하는 분 맞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자, 우리 나는 무이의 이건 미래에 대해. 난 이건 꼭 해버릴 거야 그런 과제. 일단 첫 번째는 승강장과 그다음에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높거나 해가지고 휠체어 바퀴가 껴서 위험해지는 경우도 너무 너무, 많죠. 많아요. 거기 이제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타는 거는 오히려 좀 나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선 플랫폼에서는 이게 서 있는 거니까 또 여기가 뻔히 보이니까 뭐 저 영무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발판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릴 때가 문제예요. 내릴 때는 얼른 내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바퀴가 껴버리면은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부에서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미리 여기는 예를 들면 15cm 정도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한 2정거장 전에 여기에서는 발판을 미리 요청을 하세요라는 걸 뭔가 알람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정말 너무 해보고 싶어요. 2년 전서부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여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이제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불이 나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거나 이런 그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정말 완전 재난 약자거든요. 그냥 끝입니다. 저희는 불 나면 그냥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죠. 이제 그냥 네. 그래 도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런 피난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상품들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모아서 팔거나 또는 그런 상품들을 뭔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그 재난 약자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나 이거를 소방관들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본다든지 왜냐하면 저희 옥션하고 G마켓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소방관들 지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과 장애인 그 사이가 딱 그 재난 약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올해 4월에 그 불이 굉장히 강원도에서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원도의 그 장애인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피난용 휠체어를 저희 기부를 했어요. 저희 이베이 본사에서 5만 불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피난용 휠체어 K 체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기증을 했어요. 이게 약간 탱크 같이 생겨가지고는 휠체어 딱 타고서는 굴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 계단을. 네, 신박하죠. 이거 네. 우리나라 소셜벤처가 개발한 제품이에요. 180만 원 정도예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어디나 다 놓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제가 우리 애가 아파트에서 어떻게 대피하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재난 약자로서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인프라는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 이거 정말 저 그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의 미래가 네. 벌써 한 10년 동안은 보장이 아니 네. 네, 좋은 일들을 많이 돈이 해주실 없죠, 자, 네. 네. 자 우리 보신 협찬사분들 여러분들 보셨죠? 함께해 네, 그래서 저희 무이 계좌번호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리얼? 네. 아, 예.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모릅니다. 이거는 편집 네 제가 안 해서 이번에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너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아 네. 뭔가요? 저는 영상 편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희 영상 편지 띄우기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그 따님께 영상 편지 음. 요청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엄마로서는 너무 지금 에너지도 많으시고 정말 활동이 왕성하신 것 같은데 앞에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출산을 하셨을 때 네. 그 남편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만감이 교차하셨을 때 그때 이사장님 있잖아요. 홍윤이라는 사람. 네. 그때 홍윤이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엄청 신선해요. 네, 하실 와, 기회를 드리도록 14년 하겠습니다. 전으로 돌아가서 대박. 세상 끝나는 줄 알았던 그 홍윤이에게 홍윤이 말고요. 네. 저는 홍윤이 홍이 네. 아, 네. 예. 재미없네요. 아니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와, 네. 오, 진짜 이게 좀 약간 울컥하는데요. 네. 이거 보고서 얘기하는 어떡해.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하는 그쵸?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윤희야, 너가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지만은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잖아. 유서방이 너랑 잘 결정을 할 거니까 네가 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래라고 하고서는 나가셨지. 그리고 이제 남편이 와서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들을 얘기들은 너의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놓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의 삶이 진짜 힘들어질 수는 있는데 그 너의 그 삶의 철학 같은 것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방향이 정말 많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은 그거를 겪어 나가면서 네 자신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하게 될 거니까 남편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크게 충격받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 정말 많이 힘들 거고 뭐 많이 울 날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 운 날들이 너에게 더 많은 세상에 더 큰 그 어떤 뭐랄까 렌즈를 열어주는 새로운 렌즈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거니까 힘내. 예. 와. 저 오랜만에 방송에서 나 진짜 울컥했다. 나도 눈물 진짜. 좀 흘렸습니다 정말. 예. 근데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너무 힘드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이 형 진짜 울어. 나 진짜. 진짜. 네. 나 참았는데요. 진짜 이거 완전 주책이야. 방송하다. 저 눈물 닦고 이제 아이고. 예. 나 이렇게- 역시 방송인들이시고. 예. 저 눈물 연기는 아니고요. 눈물 흘리는데 목소리가 떨리질 않아.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네, 옆에서 듣다가 눈 보니까 우네. 네. 아무튼 정말 공감되고 그 진실한 네.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이렇게 이사장님처럼 좀 덤덤하게 그때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아본다면 참 살만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14년 전에 홍윤희 이사장님의 삶이 굉장히 그때 잘 선택하시고 잘 지금 뚫고 살아오셨다고 대단하시다고 그 과거의 홍윤희 이사장님께도 말씀을 좀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옆에서 같이. 네. 그럼 이제 저희 공식 질문 하나요? 지금 저희가 순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네. 이사장님께 정말 길었는데 오늘 네. 시간 저희와 함께 대화 나누시느라 정말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네. 끝으로 저희 당장 만나 공식 질문 좀 네. 공식 질문이 드려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에게 장애란? 장애는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장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장애를 보게끔 만드는 사회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애가 되었든 피부색이 되었든 아니면 성 정체성이 되었든 뭐 어떤 종류의 다름이 되더라도 그 다름들이 장애물로서 보이게 하는 사회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장애가 병이고 고쳐야 되고 그리고 나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란 장애물이 있는 바깥 사회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너무 네. 이사님 죄송한데 내가 저 말하면서 더. 이거 멘트 저 밖에서 써먹어도 네. 혹시 괜찮아요? 장애는 개인이 가진 게 아니다. 네. 난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가 가진 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랬네요. 네, 오늘 정말 의미 와우.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네. 오고 갔던 당장 만나였던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너무 싫지만 네, 또 우리 가정이 있으시고 네, 따님이 있으신 이사장님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이사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말을 님 멘트세요. 그런가요? 형님. 예. 그런가요? 이거 제발 대본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지금 아까 여러분 그- 잠깐만 이게 네. 시청자분들은 제가 대본이 없는데 지금 네. 시각장애인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저보다 대본 더 많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읽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대본이고 뭐고 다 지금 사실 던져놓은 지가 오래된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감정에 너무 오늘 대본을 한 게 없어요. 네. 지금. 그래 네. 좀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쵸.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협동조합 무의 홍인희 이사장님과 네네. 함께 살아오신 이야기야 우리 무의 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긴 시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저희 당장 만나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옆에서 울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랑 너무 가까워서 너무 아. 감사하고요. 네. 자, 다음 게스트분들 아셨죠? 저희가 찾아갑니다. 네, 자, 저희 이거 찾아가는 방송이기 네. 때문에 네, 언제든지 불러와 주십시오. 아니 네. 저는 저희 회사 근처에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가 있는지 몰라서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제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분의 이 텐션과 또 이 케미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나날이 또 발전하는 또 금손 네. PD님의 네. 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네. 예, 저 대한민국 최고의 그 유튜브 채널 그리고 와우. 팟캐스트 채널이 되는 그날까지 네. 와우. 하십시오. 화이팅! 이거 되게 힘이 나네. 근데 네, 되게 받았네. 현학 씨랑 저랑 오늘 시작할 때 되게 걱정했잖아요. 둘 다 막 네. 몸이 안 좋고 네. 자꾸 진짜로요? 날씨가 어떻네 하면서 네. 몸살 나고 맞아요. 진짜 오늘 죽겠다 이랬는데 네. 거의 오늘 뭐 그냥 폭주 기관차 네, 달렸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우리 대본 그냥 제가 다 할게요. 예, 그러세요. 리액션만 좀 오늘 제대로 해주세요. 지금 마지막까지. 예. 저희 이사장님 저희 청취자분들에게도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장애되게 만들게 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자기 주변에 장애인들이 없으면은 그냥 잠깐 기사 같은 거 보고서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고서 그냥 끝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장애인분들도 똑같은 뭐 이게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그다음 니즈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그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까지 다 나눴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 당장 만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 저희 팟캐스트 당장 만나는 함께하면 좋은 사람들 장애인 개발원과 함께 했고요. 네. 저희 공식 끝 인사 또 있거든요.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게 굉장히 많은 팟캐스트 저희가 저희 공식이 방송- 많이 생겼습니다. 네, 공식이 많습니다. 오늘 본인 마무리 멘트 해주실 때 뭐 네. 울보나 이런 거 얘기를 꼭 해주세요. 저 전혀. 근데 네. 사실 우리 방송에서 언제 우나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실제로는 현실에서 많이 우셔서 지금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당장 만나 공식 끝 인사 네.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제가 오늘도 하면 두 분 다 같이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호하면서 오늘 마치는 건데 네. 저희 특별히 오늘 10회 아닙니까? 네. 손가락 10개를 다 펼쳐서 머리 그러게요. 위로 펼쳐서 네. 흔들면서 오늘 끝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만났습니다.